이어서 핵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핵산은 아까 제가 뭐랬죠? DNA, RNA라 그랬죠? 맞아요. DNA랑 RNA가 우리 몸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을 관여하거나 하는데 걔네가 어떤 기본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본 단위체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DNA랑 RNA를 형성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예요. 영어라서 좀 낯설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 그랬죠? 그거랑 똑같아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DNA가 되고 그것이 어떤 RNA가 되고 그것이 어떤 단백질이 되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뉴클레오타이드 안에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보이죠? 염기가 질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핵산이 뭐라 그랬어요? CHONP라 그랬죠? 거기에 있는 이 N이 바로 염기에 있는 N 질소라는 거.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이라 그랬죠? 여기 1대1대1이라 그랬는데 이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요거예요. 하나가 요거고 그 안에 인산, 당, 염기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은 뭐다? 디옥시라이보스다. 미안해요. 그래서 인산, 당, 염기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여기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라는 거고요.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은 라이보스라는 당입니다. 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디옥시라이보스라 불리냐면 디옥시가 뭐냐면 디옥시 D가 뭐뭐가 없다. 디카페인 알죠? 디카페인 하면은 카페인 없는 거잖아요. 뭐뭐가 없다는 뜻이고 옥시가 산소가 영어로 뭐예요? 옥시즌이죠. 옥시즌. 그래서 산소가 하나가 없어서 디옥시라이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RNA를 구성하는 애는 그냥 라이보스라는 당인데 DNA를 구성하는 당은 RNA를 구성하는 당보다 산소 하나가 없기 때문에 디옥시라이보스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인산, 당, 염기 하나하나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서 이 염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총 4개가 있어요. DNA의 경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개가 돌아가면서 아데닌이 오거나 구아닌이 오거나 사이토신이 오거나 타이민이 오거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는 인산당 염기 중에서 염기 자리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올 수 있어요. 차이가 많이는 안 나죠. 많이는 안 나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DNA를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에는 타이민이란 게 타이드 염기에는 타이민이란 게 있는데 이 타이민의 역할을 RNA에서는 유라실이라는 놈이 합니다.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화학책에 있는 모든 그림은 다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서 아데닌끼리 색깔 같고 구아닌끼리 색깔 같고 사이토신끼리 색깔 같죠? 타이민이랑 유라실은 색깔이 다르죠. 다른 놈이라서 색깔을 달리한 겁니다. 대신에 둘은 이 모양은 비슷해요. 모양은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같아요. 같아서 타이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유라실 어떻게 생겼어요? 유라실도 이렇게 생겼죠? 이 딱 들어간 홈을 통해서 아데닌의 요 뾰족한 부분과 결합을 합니다. 요거는 금방 나와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DNA를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는 둘 다 인산당 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산은
똑같아요. 인산은 지금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쵸? 아예 같다는 얘기야. 인산은 똑같은데 당이랑 염기는 달라요. 당은 DNA의 경우는 디옥시라이보스, RNA의 경우는 라이보스로 각각 다르고, 그리고 염기는 DNA의 경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올 수 있고요. RNA를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요 네 개가 이 염기 자리에 돌아가면서 올 수 있습니다. 다음 핵산의 형성. 요거는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야 돼요.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을 하면 이 결합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긴 사슬 모양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해요. 봐봐요. 뉴클레오타이드 1번, 뉴클레오타이드 2번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로서는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 개가 연결돼서 DNA나 RNA를 구성을 할 텐데 그때 2번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1번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이랑 요렇게럼 연결이 됩니다. 이때 이 연결은 어떤 연결이냐? 공유 결합으로 튼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부분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부르냐? 골격. 우리도 뼈는 못 바꾸잖아. 살이랑 근육을 바꿀 수 있는데 뼈는 못 바꾸잖아. 그 뼈를 표현할 때 골격이란 단어를 쓰죠. 그런 것만큼 튼튼해서 당인산 골격이라고 해요. 본문 볼게요. 1번 당인산 결합. 디뉴클레오타이드는 당과 인산 사이에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당인산 골격이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형성. 아까 폴리 붙으면 여러 개 있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당으로 디옥시라이보스를 가지면 DNA죠. 디옥시라이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 연결이 되면은 걔는 DNA를 만드는 D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요. 라이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R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염기서열 결정.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서열이 결정되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염기서열을 가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돼요. 이 그림처럼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이 어떤 순서로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핵산의 종류는 DNA와 RNA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DNA랑 RNA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이들의 분자 구조는 DNA 같은 경우는 방금 당인산 골격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있죠. 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이 첫 번째 줄이 얘라면 두 번째 줄이 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RNA를 구성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한 가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일 가닥 구조고 실제로 RNA는 DNA에 비해서 분자 크기가 매우 작아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뭐라 그랬죠? 디옥시라이보스라 그랬고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은 뭐라 그랬죠? 라이보스라 그랬죠. 염기는 어떤 차이가 있다? DNA에는 타이민이 있고 RNA에는 유라실이 있고 나머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다 똑같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가닥을 몇 개를 막 줬어. 그리고 유라실을 마킹을 해놨어. 그러면은 그 마킹되어 있는 가닥이 RNA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능. 이 둘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DNA의 역할은 유전 정보 저장이에요. 설계도 같은 거야. 집 지을 때 필요한 설계도. RNA의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하는 데에 관여를 합니다. 이것도 통합과학원 D파트에 나와요. 여기를 잘 해야 돼요. 여기를 잘 이해하고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본문이랑 같이 볼게요.
1번 DNA의 구조적 특징. DNA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라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을 해서 바깥쪽에는 당인산 골격이 생긴다 그랬고요. 이 당인산 골격에 해당하는 게 그림에서는 이 확대된 부분에서는 여기고요. 그리고 이 전체 그림에서는 이 회색 부분 있죠? 회색 부분. 이 회색 부분이 당인산 골격이에요. 안쪽에 있는 예쁜 블럭 같은 것들 있죠? 색깔 다양한 거. 요것들은 뭐다? 안쪽에 있는 염기를 대체합니다. 세 번째,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에 몇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고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나선 안쪽을 향해 있는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수소 결합 한번 설명해 줄게요. 생물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수소 결합. 수소 결합은 뭐냐면 NOF 뭐죠? 질소, 산소, 플로린 등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직접 결합된 수소 원자와 근처 다른 분자의 질소, 산소, 플로린 원자 사이 생기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공유 결합에 비해서 약한 결합이에요. 뭐라는지 모르겠죠? 대표적인 수소 결합을 일으키는 물질이 물이거든요. 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물은 H2O잖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전자가 산소 쪽에 몰려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전자가 이쪽에 몰려있어. 그쵸?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상대적으로 음전화를 띠게 됩니다. 완전히 전자처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전자 한 개 있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진짜 아주 조금 미묘하게 음전화를 띠고요. 상대적으로 얘는 전자가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미묘하게 플러스를 조금 띄어요. 그래서 미묘하게 뜨는 거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 그래서 물 분자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을 때 이 산소 쪽에 있는 미묘한 음전화, 그리고 수소 쪽에 있는 미묘한, 아주 조금의 미묘한 양전화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생겨요. 정전기적 인력은 뭐냐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끌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싶은 거죠. 이게 수소 결합이에요. 얘는 이온 결합도 아니고요, 공유 결합도 아니에요. 진짜 약한 뭔가 미묘한 그런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소 결합이 뭐 사이에 있다? 염기들, 그 DNA는 뭐라 그랬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하나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림에서도 그렇잖아. 요거 한 가닥, 요거 한 가닥 모여가지고 여기 안쪽에 염기들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이중나선 가닥이 된다 했잖아요. 이때 이 안쪽에 두 개의 염기를 붙게 하는 게 수소 결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데닌이랑 타이민은 두 개의 수소 결합이고요,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은 세 개의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적어 두세요. 그러면 정리됐죠? 바깥쪽에 있는 당인산 골격을 이루는 애는 공유결합, 안쪽에서 이중나선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붙게끔 해주는 염기들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애는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다. 두
두 번째, DNA의 규칙성. DNA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아는 거예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규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합니다. 인산과 당은 DNA 분자의 바깥쪽에, 염기는 안쪽에 배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염기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 이걸 상보 결합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각각의 염기는 특정 염기하고만 결합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아데닌은 무조건 타이민이라, 이렇게.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이라. 상부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한 가닥만 알아도 나머지를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주어진 가닥이 이거예요. 그러면 아데닌의 상부적인 거 타이민, 구아닌의 상부적인 거 사이토신, 사이토신의 상부적인 거 구아닌, 타이민의 상부적인 거 아데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서 당연히 물어보겠죠. 여기 볼게요. DNA 이중나선에서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염기 조성 비율은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은 한쪽에 아데닌이 왔으면 옆에 있는 가닥에는 타이민이 와야 되고, 한쪽에 구아닌이 왔으면 옆에 있는 가닥에는 사이토신이 와야만 되니까 얘 개수랑 얘 개수랑 얘 개수랑 얘 개수랑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예시, 이중나선 DNA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만약에 19%잖아요. 그러면은 타이민의 비율도 19%일 수밖에 없고. 그럼 잘 생각해봐요. 전체가 100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4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 19, 얘 19야. 그러면은 100 빼기 19 더하기 19를 한 만큼이 구아닌 더하기 사이토신이잖아요. 그쵸? 이거 계산하면은 요거 두 개,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의 합이 62가 되는데, 구아닌 개수랑 사이토신 개수도 같으니까 61을 반으로 나누면 31, 3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데닌, 타이민은 19%, 구아닌과 사이토신 비율은 31%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정리. 유전 정보는 DNA에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DNA 염기 서열이 다르면 저장되는 유전 정보도 당연히 다르죠.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 DNA 염기 서열이 달라져서 다양한 유전 정보 저장이 가능해집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갖는 4종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해서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지만 입체 구조는 이중나선으로 무조건 같아요. 이게 단백질과의 차이입니다.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는 반면 DNA는 기본 단위체의 결합 순서가 달라도 입체 구조는 무조건 이중나선으로 같아요. 여기까지. 너무 고생했고 복습을 꼭 하고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